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7일 중앙일보. 오늘의 제목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붙은 엄청난 세균이 건강을 위협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수 님이 정리한 에코사이언스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 연대 노조 등에 따르면 이달에만 CJ, 대한통운 서울 강북지점, 한진 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연달아 숨졌습니다. 배달 물량 급증으로 인한 과로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생활 물류 택배 물량은 2억 9,340만 개로 지난해 6월보다 36%나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시민들이 외출이나 매장 쇼핑을 꺼린 탓입니다. 배달 음식 주문도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배달 음식 시장 규모는 대략 20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7%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이 문제이지만 겹겹이 포장된 택배 상자와 플라스틱 용기가 가득한 배달 음식은 심각한 환경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쏟아집니다. 마스크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세계적으로 매달 8,900만 개의 의료 마스크와 7,600개의 검사용 장갑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국내에서만 매주 2억 장의 마스크를 생산합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오염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연구팀은 지난 22일 네이처 인간 행동 저널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베이징 등 중국 세계 도시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 상승하면서 사무실 노동자의 음식 배달 주문이 43%나 늘었습니다.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배달 음식이 260만 개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재앙, 미세먼지와 더불어 4개의 대유행 병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른바 신데믹은 둘 이상의 대유행병이 차례로 혹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코로나 대학의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200만 톤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는 3억 5,900만 톤에 이르렀습니다. 1950년과 2015년 사이에 생산되는 83만 톤의 플라스틱 중에 59%는 자연에 버려졌고
10%는 소각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연간 480만에서 1270만 톤이 강과 호수, 바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지름 5제곱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자연계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된 것도 있지만 사람이 직접 배출하는 것도 많습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센타바바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의류 생산 세탁 과정에서 미세 합성 섬유 560만 톤이 환경에 배출되었고 이 중 290만 톤이 바다 등에 들어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연계의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에 따라 올라가며 농축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의류, 천일염, 생수를 통해서도 식탁에 오릅니다.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의 건강을 해치는 위협 요인으로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겠지만 위에 화학 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묻혀 옮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과 우즈홀 해양연구소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표면의 면적은 2만 5천이고 여기에 붙은 세균 숫자는 30회에 이릅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경대 연구팀이 지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담수어 의류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강물에서 세제곱미터당 112에서 152개가 발견되었고 물고기에는 눈치 한 마리당 4.3개, 밀작에는 3.5개, 메기는 1.5개, 붕어에는 0.9개가 검출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세 플라스틱의 입자가 작을수록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다른 물고기는 위장에서 많이 검출되었지만 붕어는 아가미에서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장정구 인천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한강 하구에 가까워 쓰레기가 쌓이는 서해 구지도에서 괭이 갈매기가 플라스틱 밧줄 노끈을 물어다가 집을 짓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2030년 바다 등의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연간 5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 칵테일이나 곰팡이 균주도 개발되고 있지만 엄청난 쓰레기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생산, 유통 단계부터 플라스틱을 줄이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여러 번 다시 쓰는 시스템을 재구축하거나 플라스틱 재질을 대체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도 온실가스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은 바다를 보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오늘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붙은 엄청난 세균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일회용 마스크 재질이 플라스틱, 먼지 치솟으면 배달 음식도 늘어 낙동강 물고기에도 미세 플라스틱, 다회용기 사용 등 대안 모델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본 그림은 부메랑이 대해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닷속에 버려지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